안녕하세요. 자, 정상 삼킨 가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상 삼킨 가정은 총 4단계로 일단 보통 크게 나눕니다. 어떤 책에서는 요즘은 5단계로도 나누기도 한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드릴게요. 자, 구강 전 단계, 구강 단계, 인두 단계, 식도 단계 이렇게 4단계로 나뉘고요. 구강 전 단계는 이때 볼루스를 형성한다고 해요. 근데 볼루스는 식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음식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이 들어오면 그걸 씹잖아요. 입으로 씹고 삼키기 좋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많이 씹어서 이게 물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대충 씹어서 아직도 건더기가 막 뭐 어떤 내용물인지 알 정도로 클 수도 있어요. 이런 볼루스를 형성하는 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또는 볼루스를 형성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럴 정도로 구강 전 단계는 씹어서 이 식기를 만드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단계 포함이 되어 있고, 다음은 구강 단계라고 해요. 자, 구강 단계와 인두 단계가 이렇게 있는데, 구강 전 단계에서 음식을 만들었죠. 음식 덩어리를 만들고 나서 구강 단계는 어디까지 말하냐면,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안테리어 파사아치라고 하는 목젖이 있는 그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까지 음식물이 가는 것을 구강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강 단계예요. 근데 이때는 1초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오랄 트랜스퍼 타임이라 해서 OTT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구강 단계는 이렇게 짧게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음식물이 이 안테리어 파사아치를 지나고 나면 이제 인두 단계가 나타납니다. 인두 단계도 짧아요. 역시 1초 동안. 이때 인두 단계는 굉장히 불수의적인 운동을 다 하고 마지막 식도 단계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구강 전 단계에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앞에 화면에서, 앞에 영상에서 얘기했던 연화라고 하는 거는 음식을 먹기 위해 손을 뻗고 내가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구강 전 단계도 그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강 전 단계에 이 내용까지 다 포함시키려니까 너무 길다. 조금 더 세분해서 나누자라고 해서 여기 보면 예측 단계라고 하는 단계가 또 핑크색으로 하나 더 있죠. 그래서 핑크색에 있는 이 예측 단계가 그런 생각하고 먹고자 하는 그런 의지 같은 거, 손을 뻗는 행위 이런 것들을 예측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실 연화 치료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식탐이거든요. 먹고자 하는 의지. 내가 먹어야겠다라는 이 식탐이 있어야지만 연화는 꼭 성공해요. 그래서 이 식탐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측 단계, 구강 전 단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상 삼킨 과정은 일단 크게 4개로 보면 구강 전 단계, 구강 단계, 인두 단계, 식도 단계 이렇게 4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구강 전 단계와 단계별로 세부적으로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구강 전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강 전 단계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볼루스를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이 볼루스는 식계라고 표현하고 음식 덩어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삼키기 좋게 만든 음식을 식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시각과 후각 정보의 침해 분비를 자극한다고 합니다. 침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흔하게 입안이 까칠해서 밥을 못 먹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노화가 되면 침 분비가 좀 적게 나오거나 하면 연화 장애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연화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침해 분비를 자극해서 내가 음식을 보고 맛있겠다라고 느끼면서 침까지 나오는 거를 이 구강 전 단계에서 관여를 합니다. 침은 삼키기 위한 음식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 음식과 섞이고요. 그리고 음식을 보고 손을 음식으로 가져가는 행위, 그리고 음식을 먹기 위해 이 턱은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입이 벌려지게 되죠. 그리고 음식을 입 안으로 받아 먹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은 오므리게 됩니다. 그리고 씹기 시작하면 아래턱과 혀는 강하게 가쪽과 해전 방향으로 결합해서 움직입니다. 위에 우리 턱과 위에 인니가 이렇게 딱딱 씹힐 때 이렇게 한 번 이렇게 간단하게 씹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씹으면서 해전으로 음식을 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혀는 그때 뭘 하고 있냐면 굉장히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씹을 때는 혀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 혀는 치아 사이로 음식을 밀어넣기 위해 사실 치아가 음식을 씹게 되잖아요. 양쪽 어금니 쪽으로 음식을 밀어넣기 위해 혀는 계속 음식물을 가쪽으로 움직여줘요. 그러면 이때 뺨은 볼근이라고 하는 중요한 부위라고 했죠. 제가 이전 연하 영상이나 이런 데서도 항상 말했던 건데 입둘레근과 볼근은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볼근은 혀가 음식을 밖으로 내줄 때 볼근은 반대로 음식을 안으로 밀어 넣어줘요. 그래서 볼 바깥쪽에 음식물이 쌓이지 않고 입 안쪽으로 음식물을 열어서 계속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존재하게 합니다. 그래야 저작을 하고 음식물이 볼루스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자, 혀가 입안에서 음식을 모으고 침과 음식을 섞게 되면 그때 이제 볼루스가 형성이 되고 먹기 좋은 상태가 되면 그때 이제 우리는 삼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시기에는 이제 라린스와 파린스가 모두 쉬는 시기고 에어웨이라고 하는 이 기도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씹는 동안에는 숨을 쉬게 됩니다. 그래서 씹는 동안에 혹시나 잘못 기도로 넘어가게 되거나 물이나 이런 액체 같은 것들이 숨을 쉬고 있는 사이에 넘어가게 되면 그때 흡인이 발생해요. 그래서 씹는 동안에 기침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뭔가 뒤에 지금 씹는 동안에 뒤쪽이나 혀의 움직임이나 이런 게 잡아주지 못해서 굉장히 위험한 흡인의 상태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구강 전 단계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근육들이긴 한데요. 이 씹기 근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작근이라고 하는 거는 총 4개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요 옆에 관자근, 깨물근, 그리고 안쪽 날개근, 가쪽 날개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4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우리 손가락을 이렇게 2개를 해서 턱 밑으로 이렇게 어금니로 다물었을 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오죠? 얘가 지금 깨물근인데 우리가 성형외과 가서 보톡스를 맞잖아요. 이 보톡스를 맞는 부위가 이 부위예요. 실제로 이렇게 저도 가름한 편이지만 여기에 보톡스를 맞으면 더 이제 가름해집니다. 그래서 깨물근은 이 지금 씹기 근육에서 강한 작용을 하는 이 근육이에요. 이 저작하는 데 쓰이는 이 근육은 3차 신경이 관여를 합니다. 이 3차 신경은 뇌신경 중에서 5번에 해당하는 신경인데 왜 3차 신경이라고 하냐면 3개의 신경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3차 신경은 손가락 3개를 해서 한쪽은 눈으로, 한쪽은 상악으로, 한쪽은 하악으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는 눈 쪽으로 가고요. 하나는 상악으로 가고 하나는 아래턱으로 가는 거죠. 위턱, 아래턱 나뉩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예시가 보통 치과 가서 마취를 하거나 치아 치료를 위해서 마취를 하게 되면 의사 선생님께서 어금니 안쪽에 뭔가 주사를 넣거든요. 이때 윗니에 주사를 넣게 되면 이 지금 3개의 3차 신경 중에서 상악 쪽에 위턱에 가는 이 신경에 마취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여기서 요만큼의 반이 진짜 입술 바깥쪽에도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턱에 하게 되면 또 요만큼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3차 신경이고 이 근육은 지금 식기 근육은 이 3차 신경이 관여를 하고 있고 안쪽 날개근, 가쪽 날개근 그리고 입을 벌리는 데 쓰이는 거는 안쪽 날개근이고요. 그리고 깨무는 거는 저작에 관련된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깨물근이랑 지금 요 머리 옆에 관자근도 우리가 앙앙 하면 얘가 움직이거든요. 느껴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도 같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지만 우리가 보톡스를 이렇게 맞게 되잖아요. 그럼 보톡스를 맞으면 여기가 힘을 못 받게 돼요. 그러면 씹는 게 좀 어렵게 됩니다. 여기가 힘이 빠지다 보니까 관자근을 좀 더 많이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가 오히려 뭐 볼록하게 된다거나 힘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리고 편두통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부작용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강 전 단계는 입이나 이런 데가 중요하기 때문에 입둘레근, 그리고 작은 강대근, 큰 강대근, 입꼬리 올린근, 입꼬리 당긴근, 그리고 아래 입술을 내려주는 내린근, 턱 끝근, 아래 입술 내린근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내린 근육들이 있습니다. 혀는
우리가 지금 보이는 혀, 제가 혀 설명은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도 사실 많이 하긴 했는데요. 위 세로근, 가로근, 수직근, 아래 세로근이라고 해서 혀 안쪽에 있는 근육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혀 운동이 구강 전 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다음은 구강 단계입니다. 오랄 페이스라고 해서 혀가 음식 덩어리를 인두 쪽으로 옮길 때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자, 인두 쪽으로 옮길 때, 그래서 음식물이 그 씹개가 안테리어 파사아치라고 하는 이 할 부분에 딱 닿을 때 구강기까지, 거기까지가 구강기예요. 우리가 음식을 삼킬 때 보통 꿀꺽 삼킨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꿀꺽을 1년의 가정은 꿀이 1초고 꺽이 1초다 생각하면 꿀이 구강기고 꺽이 인두기라고 생각하면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혀는 음식 덩어리를 단단 입천장으로 올려 혀의 중간 홈을 통해 음식물을 뒤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켜지는 음식의 양은 음식의 농도에 따라 다르고요. 물과 같이 음식의 농도가 옅으면 또 많은 양을 삼키게 되고요. 뭐 고구마나 계란이나 삶은 계란이나 이런 것들 음식의 농도가 짙죠? 그러면 또 적은 양을 조금씩 삼키게 될 겁니다. 삼키는 동작은 이때는 수의적이에요. 의식이 명확해야 하고 내가 하고 싶다, 내가 삼키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구강 안은 음식이나 음료나 머물고 있는 이런 정상적인 입술의 근육군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인두로 음식 덩어리를 보낼 수 있는 또 혀의 정상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가쪽 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이 볼근의 역할을 해야 돼요. 볼근은 되게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볼근은 교과서로 보면 입안의 압력을 형성하는 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볼근이 하는 역할은 입밤을 이렇게 홀쭉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편안하게 코로 호흡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씹을 때는 입으로 호흡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코로 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씹을 때 코로 호흡하는 그런 기능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이 전반적인 구강기의 시간은 1초 정도 소요됩니다. 자, 구강 단계의 근육은 혀는 아까 혀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보이는 혀고 보이지 않는 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 기원근이라고 하고요. 외제근이라고 하는 이 혀는 붓혀근, 입천장 혀근, 그리고 턱끝 혀근, 목불 혀근이라고 하는 혀 근육이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물엿 입천장을 관여하는 근육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는 또 우리가 연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근육을 볼 수 있는 구조물입니다. 자, 다음은 인두 단계입니다. 인두 단계는 1초, 시간 1초고 PTT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상적인 삼킴을 위해 수의적 기전이고 불수의적 기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두 단계는 불수의적 기전이에요. 자, 제가 앞에 얘기했던 구강 단계는 수의적인 거예요. 내가 삼켜야지 라고 할 때 하는 그 삼킴 단계가 수의적인 단계. 근데 인두 단계는 불수의적, 삼킴 반사에 의한 그냥 불수의적인 겁니다. 그래서 꿀꺽이라고 할 때 꿀은 구강 단계, 꺽은 인두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 말하는 부위인데요. 이때는 인두 단계에서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여러 가지 작용이 일어나요. 목 안에서. 그래서 지금은 소프트 팔레트라고 하는 우리 영구개가 이렇게 뒤쪽에 있다가 음식물이 뒤로 넘어갈 때 바로 이 소프트 팔레트가 비강을 막아줘요. 그래서 음식물이 코로 역류하지 않게. 우리가 지금 코에서 숨을 이렇게 쉴 수 있는 거는 영구개가 이걸 막지 않고 쉬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코에 숨을 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촛불을 불 때는 코로 바람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할 때, 이때는 소프트 팔레트가 나의 비강을 딱 막아주기 때문에 입으로 바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이 위로 코를 막는다, 안 막는다, 이제 이런 소프트 팔레트가 코를 딱 막아서 음식물이 코로 역류하지 않게끔 해주는 거 하나. 그리고 사이로드 카틸리지라고 하는 이거와 하이오이드 본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꿀꺽 할 때 이렇게 손을 딱 대고 침을 한번 삼켜 볼게요. 꿀꺽 하면 여기가 올라갔다 내려와요. 근데 이게 올라갈 때 그냥 바로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상방으로, 이렇게 상방으로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션, 안테리어 엘리베이션이 같이 일어납니다. 이건 나중에 추후에 VFS 영상을 보면서 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소프트 팔레트가 엘리베이션이 되고 에피글로티스가
닫힙니다. 하이오이드 본과 그 사이로이드 카틸리지가 같이 올라가면서 에피글로티스라고 하는 안에 있는 그 후두 덮개가 이렇게 닫혀요. 그래서 그 동작이 같이 또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인두 단계에서 뒤로 가면서 이 tongu이 혀가 이제 음식물을 또 뒤로 밀려가기 때문에 이제 tongu도 이제 혀도 뒤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동작이고 중요한 작용을 인두 단계에서 여러 개의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식도 단계인데요. 식도 단계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인두 단계까지 끝나고 식도로 이제 갈 때, 자, 반지인두 연결 부위, 아까 그 스핀터, 관략근 혹은 식도 조인근의 위쪽을 통과해서 음식 덩어리가 식도에 딱 들어올 때 시작합니다. 식도를 지나서 위까지 가는 시기로 전적으로 반사적인 과정이에요. 내가 뭐 위로 가지 마라고 한다고 해서 식도가 조절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식도는 10인치 정도의 직선 모양의 긴 관이고 인두에서부터 위까지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인두는 위쪽 식도 조인근과 위쪽에서 식도와 또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식도 조인근에 의해서 식도가 또 위와 구분이 되고요. 자, 음식은 연동 운동에 의해서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음식이 위까지 가는 전체 시간은 음식물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8초에서 20초 정도 걸립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정상 삼킨 단계와 이런 삼킨 단계에서 일어나는 작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배웠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에는 또 내신경이랑 다른 이야기로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